이 돌고래들이 15,000년 이상을 제주도 바다에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제주도 바다에서 어떻게 보면 마치 주인처럼 최상위 포식자로서 돌고래들을 공격할 수 있는 다른 동물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상어 혹은 돌고래보다 좀 더 큰 범고래 같은 동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주도 바다에는 잘 보이지 않죠. 강력한 생물처럼 15,000년 이상을 살아온 이 생물이 요새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다를 인간의 바다라고 불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서 생존의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된 거죠. 가장 큰 문제는 해양 쓰레기입니다. 한 해에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한 14만 5천 톤 정도 된다고 해요. 바닷가에 나가보시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갯바위에 폐어구들 막 걸려져 있는 경우 너무 쉽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바다에 버려진 비닐이나 줄 같은 쓰레기들을 해조류 대신 몸에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돌고래는 꼬리를 위아래로 쳐서 추진력을 얻어서 이동을 하거든요. 후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런 비닐을 걸고 해조류를 갖고 놀듯이 즐겁게 놀았는데 그런 쓰레기에 고리가 있다거나 몸에 감겼을 때 얘네가 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몸에 감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파고들고 상처를 내고 거기에 감염이 이루어지고 하는 식으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케이스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실제로 목격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처음 발견을 했고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가지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으로 오래라고 이름을 붙여준 오래라는 돌고래인데요. 보시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보이시나요? 좀 자유롭질 못한다. 낚싯줄이 걸렸나? 제가 아까 꼬리를 위아래로 치면서 얘네가 추진력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꼬리가 없습니다. 야생에서 발견된 꼬리가 없는 돌고래들이 거의 죽어요.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꼬리의 단면에 상처를 봤을 때 폐어구나 낚시 쓰레기 같은 어떤 줄이 감겨서 빠른 시간에 꼬리가 탈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2009년에 처음 발견이 돼서. 전 세계에서 꼬리가 없는 채로 발견이 돼서 구조된 케이스들이 드물게 2억 건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에서 있는데 그렇게 발견이 된 돌고래들은 수족관에 가서 인공꼬리를 달아주는 시술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인공꼬리를 달고 나서 바다에 다시 풀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 의수나 의족을 달 때도 이거를 평생 하나를 계속 차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내 몸의 상태가 바뀌면 그거에 맞춰서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돌고래들의 인공꼬리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구조된 개체들은 다 수족관에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생에서 꼬리가 없는 채로 발견이 되고 최소 몇 년 이상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최초의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2장의 사진은 처음에 낚싯줄이 등지느러미 얽히기 시작했을 때의 사진과 한 달 뒤의 사진이에요. 그 낚싯줄을 벗어내지 못하고 몸에 감기기 시작을 해서 등지느러미가 파여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저런 식으로 저렇게 감긴 쓰레기, 줄 이런 것들이 돌고래의 신체 일부를 절단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거에 비롯해서 돌고래들을 사망에 이르기까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작년에 굉장히 뉴스에 많이 등장했던 개체 중에 한 마리는 처음에 주둥이에 낚싯바늘이 걸려 있었고요. 몸 앞쪽부터 꼬리 쪽까지 이어진 굉장히 긴 낚싯줄을 가지고 살다가 저희가 2번의 그 꼬리 쪽에 있는 줄을 절단을 해주는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로 낚시 바늘이 한 번 더 걸리기도 했고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 지금 마지막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추가로 낚싯줄이 더 걸려서 그 낚싯줄이 온몸을 칭칭 감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수중에 낚싯줄이 있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해녀분들 중에서도 가끔
낚시 바늘이나 이런 거에 상처를 입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돌고래 같은 해양 생물이 이 낚시 바늘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먹이가 있네. 낚시 바늘 끝에 있는 먹이도 얘네가 볼 땐 그냥 먹이거든요. 쉬운 먹이가 있네 하고 접근해보고 갯바위에 그냥 무언가 있어서 접근을 했다가 자기가 보이지도 않는 낚싯줄에 걸리기도 하고 해조류랑 비슷하게 갖고 놀다가 몸에 이것들이 감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죽어가는 개체들이 생각보다 꽤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상처들, 왼쪽에 있는 4개의 사진이 제주도에서 발견된 선박 충돌에 의해 상처를 입은 개체들의 등지느러미 사진입니다. 돌고래가 아까 250kg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돌고래에게 저 정도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무언가를 제외하면 저렇게 상처를 입힐 수 없는 것들이 없는데 가끔 이상한 상처를 왜 저렇게 큰 걸 어디서 다쳐서 온 거야 싶을 정도로 이상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있습니다. 선박 밑에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선박에 접근했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을 하는 경우인 거죠. 등지느러미에 상처가 있는 건 오히려 다행이에요. 살은 거거든요. 최소한의 상처를 입고 살아남은 개체인데 아마 발견되지 않고 죽은 개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크류는 굉장히 빠르게 돌고요. 돌고래들이 파도 타기를 좋아하는데 배가 빨리 움직이면 배에서 만들어지는 선수파를 파도 타기처럼 놀이하는 데 이용을 하기 위해서 배 주변에 붙어요. 근데 우리는 돌고래를 보면서 따라왔다, 즐거운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돌고래는 막상 물속에서 재밌는 파도가 있네라고 생각을 하지 그 위에 있는 배가 속도를 줄일지 속도를 올릴지 지금 속도를 유지를 할지 방향을 바꿀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선박이 속도를 바꾸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크류랑 부딪힐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특히 호기심이 많은 개체들, 선박에 겁이 없이 다가가는 개체들일수록 이런 상처를 입기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배들이 움직일 때는 우리는 위에서 돌고래를 보고 돌고래에 맞춰서 움직여주는 시도를 할 수 있지만 돌고래들은 그걸 전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거리를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전 세계적인 약간 약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돌고래의 진행 방향을 방해하지 않고 돌고래 주변에서 속력을 줄이고 혹은 돌고래에 너무 많이 가까이 갔을 때는 아예 엔진을 끈다거나 제자리에 멈춰서서 돌고래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인데요. 돌고래 주변에 최소 50m 이내에는 접근을 하지 말고 해외에서는 어미와 새끼가 있을 경우에는 100m 안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보통 돌고래들이 있는 지역에 돌고래 선박 관광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에도 돌고래 선박 관광 굉장히 활발하게 특히 제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선박 관광이 우리는 즐겁지만 돌고래에게는 그닥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먹이를 먹고 내가 새끼를 돌보고 내가 친구랑 놀아야 하는 그 모든 순간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다가옵니다. 크기는 크고요. 그리고 소음도 막 발생을 시켜요. 돌고래들이 소리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배가 다가올 때 내는 이 소음이 얘네들의 의사소통을 방해를 해요. 그리고 배가 다가올 때 얘네들이 회피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나갈 때까지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최대한 버텨보겠어 하고 호흡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뭐가 많은데 하면 일시적으로 그 서식지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잠깐 자주 사용하는 서식지를 바꾸기도 하고요. 아니면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데 배가 오면 새끼에게 젖을 먹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양육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새끼들이 자기네들끼리 놀고 먹이를 다루고 주변의 다른 돌고래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계속 학습을 하고 이런 경험들을 쌓아야 할 때 계속 선박들이 와서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먹이를 먹다가 삼키지 못했는데 선박이 와서
내가 잡고 있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제주도에서 선박에 접근했을 때 먹이 사냥과 관련된 시간이 선박이 없을 때는 한 12분, 평균 12분 정도인데요. 선박이 다가가면 9분 정도로 짧아집니다. 그 얘기는 선박이 없을 때는 먹이를 먹는데 12분 정도의 시간이 들면 충분히 자기가 무언가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9분으로 짧아졌다는 얘기는 9분 만에 다 먹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패하는 경우도 생겨서 처음부터 다시 먹이를 찾는 것부터 시도를 해야 되는 것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잘 먹지 못하고 에너지는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 취약한 개체들, 어린 개체들부터 이런 것들에 건강이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것들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배가 다가와서 익숙치 않은 움직임에서 사고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한두 달 정도 괜찮을 수 있죠. 3, 4개월, 5, 6개월 정도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선박 관광은 한번 이루어지면 6개월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개월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이고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돌고래들을 관광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찍은 사진들인데요. 제트스키로 돌고래들한테 접근을 해서 셀카를 찍는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서로 돌고래에 더 가까이 가서 돌고래들을 보기 위해서 돌고래들이 배와 배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도 생기고요. 이 300m 안에는 배가 2대까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배들이 몰려서 돌고래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찍은 사진이에요. 연안에서부터 한 200m 정도의 거리에 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조건 돌고래보다에서 300m 이내에 있다는 얘기고요. 저 큰 노란색 화살표 안에 위치에 돌고래가 있는데요. 돌고래로부터 반경 300m 안에 지금 배가 4대가 있고요. 사실 보이진 않지만 저 뒤에서 배 2대가 더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고래들이 저 상황에서 계속 점점 더 연안 쪽으로 이동을 해요. 처음에 한 200m 정도의 위치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돌고래들이 배가 가까이 오면 조금 연안 쪽으로 붙고 조금 연안 쪽으로 붙어서 마지막에는 연안에서 한 50m 이내까지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들은 돌고래들이 이동하는 방향에 맞춰서 계속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돌고래들을 관찰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본 것 중에는 배가 최대 8대까지 돌고래 주변에서 돌고래들을 계속 따라가는 것들도 보였고요. 선박 관광을 금지시킬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이 원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던 돌고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우리도 이 선박 관광을 이용해서 돌고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금 더 오래도록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동안 돌고래 관광 선박뿐만이 아니라 낚시 어선도 돌고래 관광에 참여를 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해수부에서 제주도에서는 돌고래 관광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낚시 어선이 돌고래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얼마 전에 해수부에서는 과태료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만 과태료를 200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거든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 돌고래 주변에 50m 안에 들어왔는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해서 신고를 하시는데 50m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다 반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으로 찍은 영상들을 가지고 제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AI를 이용해서 선박과 돌고래를 이미지를 추출을 하고 그걸 베이스로 이 둘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재 민간에 공개를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방 큰돌고래는 우리나라에서 제주에만 살고 있어요. 제주 연안에만 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동쪽과 남서쪽이 얘네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서식지입니다. 근데 이런 핵심 서식지가 인간의 개발로 인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큰 항이 건설이 된다던가 아니면 선박들의 운행량이 많아진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들은 해상풍력 발전단지입니다. 해상풍력 너무 중요하죠.
이산화탄소의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제주도에서 고시한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르면 저기 보시는 노란색 부분이 에너지 개발구역이에요. 남방 큰돌고래들의 핵심 서식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공간이 해상풍력 발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이어서 이 지역에 에너지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구역으로, 잠재적인 구역으로 지정을 해둔 거죠. 그럼 이 지역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온다면 돌고래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도 가지 못하고 아마 서식지가 안 좋아졌네, 좀 먹이가 잘 안 잡히네 하는 상태로 그냥 또 거기서 살고 있긴 할 거예요. 그러나 숫자가 줄어든다거나 건강한 개체가 사라진다거나 새끼가 더 많이 죽거나 혹은 새끼를 낳는 게 더 줄어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돌고래 개체군이 유지가 되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고 들리는 것들도 돌고래들의 삶을 방해합니다. 해양 소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집 옆에서 공사하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제주도 바다도 예전에는 굉장히 조용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계속 배가 다니고 공사 소음이 있고 소음이 늘어나면 물속에서 소리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돌고래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저희가 시끄러운 데 가면 목소리를 높이고 문장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단어들을 끊어서 의사를 전달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말하는 방식을 바꾸잖아요. 돌고래들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소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평소에 내는 주파수를 좀 더 높여서 소리를 내요. 평소에 소리를 발생시키던 방식을 변형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얘네들에게 추가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냥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전혀 모른 채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인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돌고래, 저는 오늘 돌고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바닷속의 생물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런 영향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